7번 틀린 사람이 IQ가 좀 낮은 사람인데 원래 이거 IQ 테스트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뭘 먼저 설정할지는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잘 보면 이제 위쪽을 먼저 설정하는 게 좀 유리하단 말이야. 위에서 바라본 그림, 그지? 그럼 이제 위에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세 개잖아, 그죠? 이 세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으로 하나 더 멀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니까 하나씩은 다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앞이라고 생각하면 앞이 이렇게 모양 돼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거거든, 그지? 우선은, 그지? 근데 이쪽에서 또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모양이. 그럼 결국 어디에 추가하면 되냐면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림이 불편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고 옆에서 바라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블럭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지금. 블럭 총 개수 몇 개야?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일곱, 8개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선 8개의 블럭이니까 8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라는 것이 부피가 되고 이것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7x의 세제곱 플러스 28에 x의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5라는 것만 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지? 전개해서 같다고 하면은 이제 x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으로 되고요. 이게 5로 인수분해가 돼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1 여기 5 되고 1 되고 5 되고 1 되고 곱해서 5 올라가니까 0이 돼버리면서 얘가 x 마이너스 5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지? 이 중에서 뭘 먼저 할지를 잘 결정하시면 돼, 그죠? 위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디다 블럭을 놓을지를 앞, 옆을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태원구가 그냥 낸 거야. 뭐 어떻게 뭐 많이 내는 형태는 아니야, 알았지? 원래 IQ 테스트인데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x는 5가 된다. 5뿐이다. 라고 해서 답은 2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것만 찾아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0번은 우리가 있잖아. 만약에 이제 어떤 n차식이다. n차식이 있는데 n차식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근이 n개 있을 거란 말이야. 허근하고 실근을 합해서 n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n차식 형태에서 만약에 x-알파1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x-알파-n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제 만약에 ax의 앞에 지금 a가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ax의 n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해요. bx의 n-s승 플러스 cx의 n-2승 이런 식으로 막 간다고 생각해 볼게. 알았지? 그지? 근데 맨 마지막은 이제 내가 그냥 뭐 어떤 뭐 p라고 해볼게. p는 0 p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해 볼게. 그지? 자, 그럼 이제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의 합 있죠. 근의 합은 항상 어떻게 되냐? A분의 B와 A랑 B랑 관련성을 갖게 이제 세팅이 되겠지,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N이 모이면 N이 이렇게 볼까 잠깐?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의 합은 뭐야? 그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두근의 합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근곱은 A분의 C야, 그죠? 자, 패턴을 봐봐 한번. 이걸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세 근의 합은 뭐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치?
알았어? 그러면 두 근의 곱의 합은 뭐야? A분의 C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얘는 그 두 근을 합한 거고 마이너스 A분의 똑같이 세 근을 합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지. 그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도 근의 합은 뭐라고 쓰면 돼? 근의 합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이거 잠깐 지우고 그냥 4차라고 할게. 4차. n차 하지 말고 4차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4차식이라고 해요. 4차식. 4차식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abcd e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있잖아. 네 근의 합은 뭐가 될까? 그죠?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내 뭘 쓸 것 같아? 두 근의 곱의 합을 쓸 거야. 두 근의 곱의 합. 알았지? 두 근의 곱의 합은 뭘까? A분의 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거 알았지? 이런 거 외워둬.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이야. 그러면 세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의 합. 이거 뭘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네 근의 곱은 뭐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분의 2로 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5개 안 나올 거 아니야. 4개까지만 외우면 되잖아. 그지? 이걸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통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가 되겠지. 그지?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4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위에는 뭐가 돼 그러면? 그지? 세근의 곱의 합이 분자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지? 근데 부호는 어차피 얘가 이걸 따르고 얘는 네 근의 곱의 합이니까 이걸 따르겠지. 그쵸? 얘는 일로 들어가고 얘는 일로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위에 거만 전개하면 되잖아. 위에 거만.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건 전개하라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머리 써서 해도 엄청 빠르지는 않아 사실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를 다 전개를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나름대로 해봐. 그거는 송구씨도 뭐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빠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걸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80x 플러스 144는 0 되는 거야. 이런 거 써놓고 세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하고 첫 번째 항 1.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해. 그 다음에 d는 뭐야? d는 바로 x의 개수가 되는 거야.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80. 그래서 위에는 그냥 180이 되는 거고. 밑에는 4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a분의 2야. 그럼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항이니까 144.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분의 5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암기를 해도 알았지? 별거 아니잖아. 이 2차, 3차, 4차의 패턴이 똑같다. 암기하세요. 자, 우리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실수한 애들이 있었는데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알았지? 확인. 다시 얘기해서 t가 음수인 거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딱 줬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다 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근의 곱이니까 나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자체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봐라. 음수면 제외시켜야 된다 이 소리야. 그죠? 어쨌든 f는 2차고 g는 1차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정리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나가 이런 거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정식이야. 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다고?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해가 있다는 소리죠. 해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함수와 함수와의 교점이 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선은 나 조건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에서 먼저 자, fx, gx 다 넘기면 우선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겠죠.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 머리 잘 써서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눈에 딱 보이죠? 요거랑 짝을 지우고 얘랑 짝을 지우면 인수분해 될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그렇게 해보려고. 자, gx로 묶읍시다. 그럼 fx
마이너스 x의 gx가 되고요. 여기는 이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fx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x로 묶여지니까 g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건 방정식이라고 했죠, 방정식. 방정식이야. 방정식이기 때문에 fx는 x이거나 또는 gx는 3이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 fx가 x는 함수라는 뜻이 아니고 y는 fx와 y는 xy 교점이 답이다. 해가 된다, 그지? y는 gx는 1차와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가 해가 된다. 그 교점이 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지? 자, 봐봐. 자, gx는 있잖아요. 직선이야, 직선. 직선과 상수함수의 교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fx랑 y는 xy의 교점은 2차랑 1차의 만남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다조건에서 한 개만 있대. 그죠?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까를 고민한 거야,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요것의 근이 뭐라 하나? 나조건에서 이것의 실근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하고 4라고 그랬어. 알겠죠?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있다면은 중근, 그러니까 있는데 한 개밖에 없기는 중근일 거야. 그러면 차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차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아니 요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되거나, 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x 마이너스 x라는 게 뭐야?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차함수. 그죠? 차함수.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여기에 근이 된다면 여기 4가 근이 되겠죠. 4. 4가 근이 될 거 아니야. gx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gx 마이너스 3은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4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쪽은 gx라는 놈이 이제 무슨 g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놈이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fx, gx 다 구했잖아. 그렇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에? 이것의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본 거야. 여기서 fx 구하고 gx 구해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fx는 x의 제곱에 넘어가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랑 gx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2gx를 구해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 요 놈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돼. 그렇다고 근의 곱이 뭐예요? 그랬을 때 는 0의 근의 곱이 뭐예요? 그럼 3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실근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뭘 확인하라고? 판별식 D를 항상 확인해봐라. 머릿속으로 해도 되고, 그죠? D가 머릿속으로 봐도 음수니까 넌 탈락. 알겠죠?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답은 여기에 답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x가 되고 플러스 16. gx는 x 플러스 4. 저기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fx 마이너스 2gx를 정리한 거야. 따라서 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돼서 그지? 두근의 곱 실근 여기서 나오죠. 실근. b의 제곱 마이너스 4c 하면 d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곱은 근의 곱은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았지, 그지? 공식 하나 그래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공식 하나 정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직각 이렇게 여기 A, 여기 B, C, D, H. A 곱하기 B는 C 플러스 D 곱하기 H. 이건 넓이에 대한 거지. 넓이에 대한 나머지는 다 닮음이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자, A 제곱은 C 플러스 D 곱하기 C.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지? b의 제곱은 c 플러스 d 곱하기 d.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마지막 h의 제곱은 cd.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수능에도 나와. 수능에도. 그러니까 수능 치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뭐 이제 미쳤냐고 할 정도로. 그지? 상식적인 내용이다. 자, 여하튼 문제에서는 A, B, C의 넓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표현할 필요가 생겼잖아. 어쨌든 이걸 표현하고 그다음에 CQ도 표현하고 A, B도 표현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그지? 자, 뭘 보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등변 사각형 수선의 발 내려. 이렇게. 그러면 수직이면서 이등변 사각형 수직 이등분 될 것이다. 자, 여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름이 4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하면 당연히 반지름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됨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여긴 수직일 거야. 여기도 연결해도 이렇게 여긴 수직일 거고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2일 거다. 이렇게. 이건 뭐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당연한 행동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의 길이를 K라 하면, 여기도 K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10이라는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 이 넓이 반띵한 이 넓이가 2개 있어요. 이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따라서 K가 구해져요. K는 5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나 뭘 구해야 돼, 이제? CQ랑 AP를 구하면 돼, AP. 그치? CQ는 뭐냐? CQ는 얘가 CQ거든. 그치? 여긴 5래. 이렇게. CQ를 만약에 X를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5-X가 되겠지? 난 X를 구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공식. H의 제곱은 CD를 쓰면 되지. H제곱 CD. 자, H 2의 제곱은 5-X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X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X의 제곱 곱해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4, 1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는 1 또는 4가 될 것이다. 자, 그림상으로 당연히 얘가 더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1. 왜냐하면 이쪽이 더 짧잖아. 따라서 X는 2다. 그래서 CQ를 구했어. 선생님, AP는 뭐예요? AP는 뭐랑 같아? AP는 당연히 5-X. AQ랑 같죠? 그래서 5-X가 돼서 넌 4야. 이렇게. 그죠? 끝난 거야, 이게. 틀릴 수 없는 문제지, 사실 이거를. 틀리라고 해도. 16 곱하기 CQ는 아까 1이었잖아. 1 마이너스. 얘는 64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분의 63. 그래서 n 플러스 n을 하면 67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이거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 이름이 있어, 이게. 식, 당등식, 보기차. 옛날 같았으면 이제 나오라고 하고 이제 안경 벗으라고 얘기 많이 들었지. 옛날 선생님 때는. 섣불리 얘기 못했을 때가 있었어. 이걸 대칭형이라, 대칭형.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대칭형이 뭐냐면 x, y를 교환해도 식이 바뀌지 않는 걸 대칭형이라고 그래. 알았지? x와 y를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방정식을 그래. 변하지 않는 이런 거를 대칭형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딱 정해져 있어. 보자마자. x, y를 바꿨는데 변함이 없네. 보자마자 그냥 x 플러스 y를 u로 놓고 x 곱하기 y를 v로 놓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u랑 v를 구한 후에 t의 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 요것의 근이 바로 x, y라고 식을 만들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 이걸 내면 와, 너무 정형화된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응용이 아니죠. 그냥 유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형태다. 물론 이렇게 딱 안 해도 풀 수 있지, 당연히. 풀 수 있지만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으면 외워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다. 이거지. 자, 따라서 이게 x 플러스 y를 u라고 놓고 시작할게. x, y를 v라고 놓고 시작할 거야. 그지?
그럼 위에 있는 식이 u 마이너스 v는 4라는 식이 나오고 밑에는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당연히 x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u의 제곱 플러스 u가 되고 마이너스 2v가 8이라고 딱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요 식을 v는 하고 u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여기다 쑥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니까 집어넣으면 u가 나올 거 아니에요. u가 보통 2개 나오죠. 그럼 그때마다 v가 나오죠. 그러면 그 쌍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u의 제곱하고 그지? 플러스 u 마이너스 2u 플러스 8은 8이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쑥 지워져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그래서 이때 u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u니까 여기는 u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u는 1이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u가 0이면은 u0 여기다 집어넣으면 v는 마이너스 4라고 딱 하면 되고 요때 u가 1이면은 v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지. u랑 v를 구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정해서 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항상. 알았죠? 요 틀이 있어. 그래서 요때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u잖아. 두 근의 합이잖아. 두 근의 합. 그죠? 두 근의 합. 얘는 0이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이것의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랑 y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럼 t는 뭐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때 x와 y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두 세트가. 똑같이 할게요. 여기도 그럼 t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t하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우선은 두 근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근의 공식을 해야지. 근의 공식. 그치? 근의 공식 하면은 t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치?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12 이렇게. 따라서 근 하나, 두 개 나온 거야. 그지? 근데 순서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또 다른 하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해서 네 쌍의 근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 거냐면 x 마이너스 y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빼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보면 x 마이너스 y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 여기 빼니까 4.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여기서 여기 빼봐 머릿속으로. 그죠? 그럼 뭐가 돼? 루트 13. 여기서 여기 빼면 머릿속으로 빼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14번. 너무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그치? 양변에 x를 곱하면 당연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오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다 써. 근데 지금은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과정을 음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선은 당연히 양변에 x 마이너스를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는 0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걸 써볼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것이고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메가 봐도 당연한 얘기지만 써놓는 거야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굳이 써놓지 않고 암산으로 해도 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하면 뭐야?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하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해봐? 오메가의 제곱을 해보죠. 이렇게. 오메가의 제곱을 해보면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얘 넘어가니까 오메가 바구나. 이제. 이쪽이 플러스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 플러스 오메가 바구나. 그치? 그것도 이제 외울 수 있잖아. 얘가 플러스잖아? 얘도 플러스야. 여기도 플러스라고 그냥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다 바바 씌우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겠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나머지 이 정도 써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 거 가지고 변형시켜서 알아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본 틀은 뭐야?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그죠? 식을 간단히 하는 게 기본 틀인 거야. 간단히 하는 게. 이제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자, 우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를 곱하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오메가 바는 냅두시고 목적은 마이너스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메가 그다음 오메가 바 곱한 건 1이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봐봐. 여기 요 식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냐. 넘기고 넘기면 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냥 보면서 하는 거 보면서. 맞아. 니은번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자, 니은번 1 플러스 다이어트야. 무조건 다이어트.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숫자로 뭐냐? 그러면 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냐? 그죠? 여기 넘기면 되잖아. 1 플러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쪽 1 플러스 오메가 바.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이 상황이 있어. 그죠? 다이어트 시켜줘. 다이어트. 그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의 제곱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 오메가 바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여기 뭐가 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똑같은 패턴이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분배하면 되잖아. 뭐 더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요거 곱하니까 이제 4 오메가 바라고 쓰면 되고 얘랑 하고 얘랑 하면 플러스 2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될 거고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3. 맞네. 그러면 그지? 아니 어렵냐고 이게. 이게 안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오자마자 사실 얘를 풀긴 풀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어려우면 인정. 디귿 어려우면 인정하는데 이 학교는 디귿도 쉽게 냈어. 이거 보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이렇게. 자, 요건 뭐냐? 이 M승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2 오메가 바의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의 M승 이렇게 각각 한번 보자 이거를. 다이어트 시켜주면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바야. 오메가 바의 M승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는. 그치? 얘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에 보이는 얘가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2배가 된 거야. 이렇게 우선 된 거야. 그치? 이렇게. 근데 오메가의 제곱이 뭔데?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잖아. 그치? 그럼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야. 그럼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M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든 늦게 걸리든 하여튼 다이어트 시켜주면 돼. 그럼 얘네 둘이 모레 문제에서 더했더니 0이 됐대. 얘네들이 더하면 0이 됐대. 그럼 M은 뭐야? 그냥 M은 홀수야. 홀수. 끝. 그치? 그러면 1부터 15까지 홀수 몇 개야? 또 7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마지막이 15가 홀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8개구나. 그래서 너조차도 맞았다라고 넘기시면 되는 거지. 그치? C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 X는 T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X는 T야.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고 C가 X축 위에 있어. 그게 정삼각형이래. 아니 그럼 생각해보면은 아니 X축 위에 C가 있어. 이렇게 C가. 이게 있어. 근데 X는 T가 이렇게 있어. X는 T가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을 걷더니 정삼각형이래.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더니 정삼각형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럼 얘 수직일 거고 이등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0이구나. 이 점 Y좌표랑 Y좌표의 중점이 0이다. 그럼 얘랑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하면 T가 나오는 거지. T가 나오면은 끝났잖아. 사실은 문제가. 끝난 거야 원래. 그래서 이제 대충 그림만 그려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못 접근한 사람들은 함수를 한번 그려봐, 그냥. 그려봐도 알 수 있어, 사실은. 요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2분의 1로 묶으면 x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돼?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죠? 6이 12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라고 돼, 이렇게 우선. 자, 그러면 그래도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자, 쟤네들을 동시에 그림 그릴 건데 연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만나는 점을 알기 위해서 우선은.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x-2에 제곱하고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 x-6에 x-2다.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 2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6의 x-2는 0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x-2로 묶어주시면 얘는 2x-4에다가 플러스 x-6은 0이다. 그죠?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걸 했으면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걸 먼저 하기보다는 이쪽을 정리하기 때문에 함수 2개 나오면 연립해서 교점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지금. 그럼 x는 지금 3분의 10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쪽은 지금 이렇게 된 함수예요. 이렇게 된 함수. 이게 2야. 이렇게. 저게 이제 y는 x-의 제곱을 그린 거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잖아. 그죠? 깔리면서. 그래서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함수. 그죠? 이거는 지금 여기가 6이 되고요. 요 점의 좌표가 이제 3분의 10 이렇게 하면은 함수를 그려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t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x는 t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좀 퍼져라, 퍼져라,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수직이면서 이렇게 이등분 된 요게 이제 바로 x는 t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이제 a가 되고 요 점이 b가 되면은, k라는 것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내서 이렇게 세팅되면 되지 않냐. 자, 그럼 a점의 y좌표랑 b점의 y좌표를 더하면 0이다. 중점이 0이니까. 그지? 이렇게. 그렇게 풀면 t 값이 나올 거다. 그지? 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저기 보이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제곱하고 플러스 4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면 이때 t 값이 등장하게 돼. 알았지? 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t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계산하면 t의 제곱 이퀄하고 4가 나오거든. 그럼 t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알았지? 그지? 근데 그림상으로 당연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였으면 여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지금. 이렇게 했으면 여기 K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라는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때 해당하는 요것이 뭐가 되냐면 16이 나와. 16이 나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긴 뭐야? 60도.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16 루트 3. 이렇게. 따라서 K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16 루트 3.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면 되지. 그치? 자, 이거 볼게. 자, 이게 세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알파랑 베타 얼마나 좋아, 문제가. 그치?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조립부 하겠죠, 그죠? 조립부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8, 8, 1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 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이야. 봤더니 이제 얘가 i죠, i. 자, 이런 거 할 때 만약 혹시 알파가 음수면은 i로 빼주고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주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알았죠? 그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죠?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이 강한 거냐면 근해 공식으로 해서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도 되는데, 그치? 근해 공식 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돼.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될까? 얘가 허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허근은 대수를 구분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선은
허근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은 안 나오지. 그냥 이거 싫으면 그냥 그 내용식 하면 돼 얘들아. 이거 싫으면은. 근데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알파 곱하기 베타 했더니 1이 나와. 그럼 알파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알파, 베타 모두 뭐야?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위에 보이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치기 해야 될까?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대처 방법이지. I.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알파의 I.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베타의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얘는 4분의 i로 묶어서 i의 제곱으로 해주고 얘는 남아있는 게 뭐야? 1. 그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쪽에 i로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베타.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 그지?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보이는 얘를 미리 계산하면 어떨까라는 요걸 K라고 놓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묶을게. 묶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K라고 놓읍시다. 그냥 이렇게 K라고. 그죠? 어차피 양수야 지금. 그지? 이 양수야. 마이너스 알파 양수 마이너스 베타 양수야.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K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K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2배의 루트의 안에 거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7이 되고요. 여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이때 K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근데 K는 양수잖아. 지금 내가 얘를 K로 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이 조건 때문에 저걸 가지고 오시면은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냐.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 두 문제는 똑같죠? 스타일은 똑같아요. 실수 XY, 실수 XY, X 플러스 Y를 물어보고 3XY를 물어보니까 똑같은 스타일이야. 그지? 그리고 XY 섞여 있고 XY 섞여 있는 똑같은 스타일이지. 그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두 가지처럼 아,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표현되는 경우 이걸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17-1번이 되는 거고 이게 17-2번이야.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그냥 알겠죠? 표현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D를 쓰라는 거야. 알았지? 그지? 표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쓴다. 보통 이런 문제는 X에 대해서 정리해도 되고 Y에 대해서 정리해도 해도 돼. 알았지? 그지? X에 대해 아니면 또는 Y에 대해로 쓸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위에든 밑에든 자기가 제곱 플러스 제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문제를 볼게. 위에 있는 이 문제 보니까 6xy가 있잖아. 그럼 양쪽에 x제곱이하고 y제곱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얘랑 하고 x제곱 하나 가져와서 x의 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의 제곱 딱 때려 넣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럼 x제곱 여기한테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면 이건 되게 짜게 준다고 점수를 쉬워서 그냥 점수 많이 안 주겠지 당연히. 그럼 나는 이제 요거를 x 플러스 3y의 제곱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제곱은 0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실수니까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고 판단 내려서 x는 1이고 얘가 1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3xy는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딱 된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그럼 얘를 봤더니 17-2번 내가 쓴 걸 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고 이제 애를 써보는 거죠. 한번 애를 써봤더니 힘들 것 같아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자 이거야, 그지? 알겠죠?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5x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에 있는 요거 x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에 2하고 3y 이렇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 8 이렇게 해주고 x 써주고 이렇게. 뒤에는 그냥 써주면 되잖아. 2y의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에서의 x만 문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실근 x를 갖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지? 둘을 구분하면 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예뻐져. 이건 그냥 손필기 봐봐 나중에.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작거나 같다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부터 하고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알겠어요? 이렇게. 판별식 D 있으면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얘는 y-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럼 이때 y는 딱 하나밖에 없어. 4 이렇게. 알겠죠? 이 4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요 식에다가.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4를. 4를 집어넣으면 얘가 x-4의 제곱은 0이 나와. 여기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x도 4가 되면 알 수 있어. x4, y4.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둘을 구분하시라고 구분. 알겠죠? 자, x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그럼 x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있으니까 여기는 1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자, x 보이고 x 보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여기는 3x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y가 되고 x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 나머지 뒤에는 그냥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쓰면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4분의 d를 써보자. 완전 제곱식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안 돼서 그런 거야. 그지? 안 돼서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얘가 3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우선 됐죠까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다 했거든. 전개를 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y 4제곱 마이너스 6y의 세제곱 플러스 13 y의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4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조리집법이 돼. 그러니까 1 넣어봐. 1하고 마이너스를 한 번 넣어보는 거죠. 1 넣으면은 된단 말이야. 이게 1 넣으면. 그치? 그래서 1로 넣어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6,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4.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1, 마이너스 5. 그래서 1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또 1을 넣었더니 또 돼. 해보면, 알죠? 그죠? 이걸 정리한 다음에 1을 또 넣어봐. 돼. 1 넣었더니 이렇게 돼.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냐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보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y가 1이거나 y는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y가 1이 되는 상태에서 요식 있죠, 요식. 요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x를 구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면 y가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은 0이 나와서 이때 x는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식 마찬가지로 슉 y가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x-1의 제곱은 0이 나와서 이때 x는 1이다. 근데 문제에서 x가 y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가 되고 y는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구분하셔라. 제곱 플러스 제곱이 되면 그쪽으로 가셔라. 안 되면 x에 대해서 정리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라. 이거.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밑줄 친 걸 봐봐. 이거 보자마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뭔지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쓰면 되지. 거꾸로.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요거를 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거잖아. 내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의 근이 알파 베타라 하십시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x 제곱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지?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 x제곱분의 여기다 x제곱분의 1을 곱하면 여기부터 쓰면 r에 x분의 1의 제곱되고 플러스 q에 x분의 1이 되고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위에 있는 요 식은 알파 베타가 이제 근이니까 사실은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알파 플러스 r은 0을 만족시키고 p 베타의 제곱 플러스 q 베타 플러스 r은 0을 만족시키는 식이 만들어진다면 그죠? 그럼 여기다는 뭘 집어넣으면 성립할까 이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잖아. 그런데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지금 잘 보면 여기 있는 모양을 이런 형태로 바꾸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돼? 얘가 알파 제곱분의 1 곱하면 되잖아. 여기는 베타 제곱분의 1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 식이 뭐가 돼? r에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q의 알파분의 1 플러스 p는 0이 만족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r의 베타분의 1의 제곱 플러스 q의 베타분의 1 플러스 p는 0 이렇게 만족하겠지. 그죠? 그죠? 여기 역수를 곱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만족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보고 얘를 보면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쓴다는 거지. 거꾸로. 이제 거꾸로 쓰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얘를 역순으로 싹 쓰면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하나의 근을 보면 이걸 만약에 t로 놓으면 t로 놓으면은 도대체 뭘 대입하면 되냐? t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베타분의 1 대입하면 된다. 이 뜻이잖아. 그치? t라는 근 하나. t가 알파분의 1. 그치? 베타분의 1이 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이거지. 거꾸로 쓰면.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치?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면 이거 근이 뭐냐고 이게. 여기 t에다 뭘 대입하면 근이 되냐고. 알파분의 1 대입하면 근이 되잖아. 베타분의 1 대입하면 근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역수를 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꾸로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x제곱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걸 이제 이유를 설명한 거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면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근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기가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외우면 돼. 그잖아. 외우면 이제 다시는 안 나와. 이번 중간고사 치르면 모의고사에 나올 지연정 다시는 안 나온다고. 수능에 안 나와. 알겠지? 그지? 자, 이렇게 했잖아. 자, 요것의 근을 알파 베타야. 그러면 두 근이 역수면 역방향으로 쓰면 여기부터 A, B, 1 이게 1이니까 쓰고 그죠? 부호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 x제곱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려면 최고차의 계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a분의 1, a분의 1 곱하면 우선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1은 0이라고 우선 맞춰주시고 여기 a1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와 a분의 b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a분의 1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식은 다시 쓰면 a의 제곱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있잖아요. 곱하기 a를 양변에 해봐.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a, b가 되면서 이게 1이야. 아, 너였구나. 너였었어. 그지? 너였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a 마이너스 1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그럼 내가 a는 1이거나 또는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a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b는 1이 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랑 b랑 같지 않대. 그러면 a랑 b랑 같지 않으므로 그지 않아야 되므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같기 때문에 모순이죠. 같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된 거야. 그럼 결국은 너였어. 그냥 너야. 너였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오메가라고 하면 b는 뭐냐? b는 a가 오메가인데 b는 오메가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b가 오메가 바가 아닌 거야. 오메가의 제곱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우선. 이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는 a 플러스 b는 뭐예요? 그럼 a 플러스 b는 그죠? a 플러스 b.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어차피 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자, 따라서 문제에서 3 곱하기 a 플러스 b의 2022승.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지? 그 다음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은 뭐예요, 선생님? 뭐긴 뭐야? 오메가 플러스 1이지. 오메가 플러스 1. 선생님,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예요? 그죠? 오메가 플러스 1. 그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우선. 그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우선 이쪽으로 갈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a 플러스 1에 2020승을 물어봐요. 2020승.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2020승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2020승이니까 그냥 오메가의 4040승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뭐야,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야. 그죠? 오메가 세제곱으로 최대한 나눠 떨어뜨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 1은 3, 3, 3은 9, 3, 1은 3, 3, 3은 9 하면서 오메가 하나 남은 거야. 이렇게. 그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1이니까 그냥 얘는 오메가인 거지. 그지? 넌 오메가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죠? 좀 뭐 잘못했는데? 잠깐만. 아이씨. 06이 미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3, 3은 9, 3, 3은 9, 3, 3은 9, 3, 6, 18 이렇게 된 거니까 1306? 맞지? 그지? 3918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나머지 2니까 그냥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플러스 1. 그죠? b의 제곱 플러스 1. 아이씨, 좁아 죽겠네. 그 b의 제곱 플러스 1. b의 제곱 플러스 1. 너는 b의 제곱은 뭐냐면 오메가의 4제곱이야. 좋네, 이건 또. 좋아.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는 오메가의 4제곱은 이제 오메가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2018승. 그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b의 제곱 플러스 1에 2018승. 이렇게. 그럼 여기는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오메가의 4032. 이렇게 36. 이렇게 된 거지. 얘 가지고 오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가 나와. 알았지? 오메가. 됐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뭐냐면 마이너스 1. 그래서 3 마이너스 1.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냥 5지. 뭐 이거 뭐. 그러면 결국은 지금 fx는 5의 근이 뭐라는 거야, 이게? 알파 베타구나. 그럼 fx-5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근데 위에 보이는 이 식의 근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얘가 그냥 얘구나 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만 좀 틀려라. 그만 좀 제발. 지겨워 죽겠다 이 문제도. x가 1이면은 10이니까 여기 5는 a의 그죠? 10이잖아. 그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fx가 구해졌죠. 그죠? f-1은 6. 계산하면 6이 나온다. 자, 우선은 px는 3차례. 우선 얘를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문제를 푸세요. 뭐 이 문제잖아, 어쨌든. 근데 여기 인수를 갔는데 각각, 그죠? 그럼 쓰겠죠, 우선은. 자, 최고차수는 1이라고 했어, 그냥, 그지? 그래서 여기는 x-2라는 인수를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지? 그럼 p의 2x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진짜 2x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인수로 x-2를 갖는데, 지금 얘 입장에서는 여기다 2x를 넣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로 도와서 2x-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는 여기다 2x를 넣은 거야. 그치? 그잖아. 여기다 2x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2x 넣은 게 여기 있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내려온 거고, 그치? 반대로 올라가 봐, 이제 올라가 봐. 여기다 2분의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x-2가 인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다가 2분의 x를 집어넣은 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2분의 x-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얘는 몇 차씩이라고? 3차씩이면서 최고차 개수가 뭐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얘랑 곱해서 1이 나와, 1, 그치? 1x의 세제곱, 그치?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어? 그죠?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가. 그치? 맞지? 얘가 2x가 들어가야 될까? 2x가 들어가야 얘랑 곱해서 x의 세제곱을 만들겠지. 뒤에는 몰라.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2x 집어넣으면 여기 인수가 있어야 돼. 여기다가 뭐 2x 집어넣은 거 4x 플러스 알파 인수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구했잖아. 그치? 그럼 뭐 갖고 구한 거야, 지금? 얘까지 구한 거야, 얘까지. 얘 가지고 지금 구한 거야, 이거 하나로. 가까지 가지고 이게 두 개 구한 거야. 근데 뭘 알파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 뭐, 나로 구하면 돼, 나로. 그래서 여기서 p(x-px를) 계산해 보려고 그냥. 그죠? 그럼 묶을 수 있죠, 그죠?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걸로 묶을 수 있잖아, 요걸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로 x-2로 묶은 거야, 이렇게, 알았지?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요쪽이 7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 알파의 x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알겠죠? 빼면 이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x-2란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제곱으로 나눠 떨어뜨려지겠지, 그치?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0이 된다고 하려고. 이 값이 0이 된다고, 이 값이,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알파가 구해지는데 그 알파가 3분의 20이 나온다는 거야. 그죠? 여기다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0이라고 하면 이때 알파가 계산하면 3분의 20이 나온다는 거야, 계산하면. 그지? 알파 나왔으면 다 끝난 거잖아, 그지? 알파 나왔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px가 구해진 거야. px가 x-2에 2분의 x-2가 되고 이쪽이 2x 플러스 3분의 20이 딱 만들어진 거야, px가. 알겠죠?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p7은 5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P2X 마이너스 PX를 우선 표현해야 되겠지. 얘를 나는 몫이니까. 몫과 나머지 다 구하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3분의 20에서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0 집어넣으면은 요게 인수분해 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7x 세제곱 마이너스 28 x의 제곱 플러스 28 x가 나오면서 얘를 직접 뭐로 나눠? 좀 나눠. 뭘로? 얘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직접 나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몫이 뭐가 나오냐면 계산해봐. 이거는 7x가 나오고 나머지가 바로 28x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Q2는 14가 나오고 R1은 28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이 문제긴 한데 여기 이거는 좀 알아놔야 돼. 이렇게 짜맞추기 해서 하나씩 알아내는 거 요거는.